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폭염을 좀 누그러뜨려줬으면 했던 태풍 암필은 결국 효자 태풍이 되어주진 못했네요. 습도만 높이면서 소멸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무더위는 8월 중순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기대하셨던 비 소식을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오늘 전국시대는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날려버릴 수 있는 소식들로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소식은 여름 피서지로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푹푹 찌는 도시 탈출을 꿈꾸며 여름철 힐링 명소인 경북 영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와, 강렬한 자외선,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 그런 건 없어요, 없어.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오, 상쾌. 괜히 육지 속의 섬이 아니죠? 읍소재지에서도 1시간 남짓을 더 달려야만 하는 오지 중의 오지 경북 영양군 수비면. 그러나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만큼은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인데요. 와, 여러분 공기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온통 푸른색이라서 아주 그냥 눈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찾아오면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이 가득하다고요. 네, 저희 생태공원에는 펜션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 천문대가 있어서 일반 가족들이 여름에 왔을 때 자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작년에 2017년도 환경부에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그래서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계곡에 발을 담궈 놀기도 하고 또 밤에는 밤하늘의 별,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관광객 한 명 더 추가합니다. 저도 좀 둘러봐야겠네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여름철 힐링 명소 첫 번째 생태 수련원입니다. 누가 여름 아니랄까 봐 이곳엔 하루가 멀다 하고 체험객들이 줄을 잇는 상황. 특히 서바이벌 챌린지가 진행될 때면 아주 인기가 베리 굿인데요. 우리 학생들도 그거 알고 찾아오셨나? 재밌는 여름 보내러 왔어요. 출발! 꿈 키우기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이곳에서 아주 핫한 여름을 보내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응원도 하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많이 사귀었어요. 챌린지 코스는 처음엔 무섭고 두려웠지만 해보니까 재밌고 아찔하고 스릴 넘쳐서 재밌었습니다. 직접 체험해본 학생들이 보증한다는 스릴 넘치는 여름나기. 친구도 사귀고 짜릿하게 더위도 날리고 추억도 쌓으면 이게 바로 일석삼조의 휴가 아니겠어요? 조금 무서워서 재밌어요. 그러나 서바이벌 챌린지는 수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극히 일부라는 점. 신바람 한마당, 미니 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도 마련돼 있으니 골라 즐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9, 10, 1박, 2박, 3박, 4박 쭉 머물고 싶은 재미난 프로그램이 가득한 수련원. 아니, 정말 그렇게 다양하다고요. 네, 저희 수련원에는 가족 단위로 머물 수 있는 펜션 외에도 수련원에서 학생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챌린지 코스, 서바이벌 게임, 그리고 자연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정말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1박, 2박, 3박, 4박 쭉 머물고 싶은 수련원입니다. 쭉 머무는 동안 재미를 원한다면 수련원을, 가족끼리 조용한 시간을 원한다면 펜션을, 무엇을 선택하든 경북 영양에서라면 여름 무더위 깔끔하게 타파! 정말 아주 익스트림하게 놀았더니 이제 좀 시원하게 놀고 싶습니다. 마침 이곳에 아주 시원하고 멋진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찾아가 보시죠. 그 계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하여 수하계곡. 두 번째 힐링 명소입니다. 왕피천유역 경관보존지역으로 기암석이 멋스러운 수하계곡. 맑은 1급수를 자랑하는데요. 더군다나 지정된 장소에선 야영도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시원한 물소리 그리고 멋진 계곡. 가만히 있으니까요 발 시려워요. 여름엔 뭐니 해도 물이 최고예요. 물이 최고. 발 시려. 특히 수하계곡은 수심이 얕은 덕분에 안전한 물놀이 장소로도 그만이고요. 무엇보다 낚시꾼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핫플레이스.
여름철 은어가 떼를 지어 올라오면 짜릿한 손맛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 주변으로는 수석도 심심찮게 찾을 수가 있어서 채집하기에도 그렇게 좋다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오. 상상 이상의 시원함은 기본, 계곡에서의 피서 안 해본 사람은 말을 마시라고요. 시원한 계곡 물줄기에 답답했던 속이 청량해지고 덩달아 손맛까지 제대로 경험한다는 수화계곡의 여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익스트림한 체험도 해봤고요. 시원한 계곡도 다녀왔지만 진짜 힐링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디 가냐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빨리요, 빨리. 자연 볼거리가 풍성한 생태숲도 결코 지나칠 수 없겠죠?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팍팍 느껴집니다. 뭐가요? 피톤치드가 제 몸을 맑고 깨끗하게 감싸주는 것 같아요. 이곳이 바로 생태숲이라고요? 네, 생태숲 맞습니다. 이곳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자연을 탐방하면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일반인들이 쉽게 산에 오르내리는 탐방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내뿜는 피톤치드를 몸으로 들이실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요. 여름철에 오시게 되면은 더 많은 피톤치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걷기만 해도 막 건강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정말 좋네요. 들숨과 날숨의 하모니에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드는 이 느낌, 과히 힐링 명소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자연 생태 숲입니다. 시끄러운 도심을 떠나 대자연의 품에 안기는 것이 진정한 쉼표 아니겠어요? 숲길을 따라 들어갈수록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모습에 푹 빠지게 된다는 생태 숲. 특히 난데림이 우거지는 여름엔 뜨거운 자외선을 막아주고 체감 온도를 확 떨어뜨리니 숲 위에 여름 마무리는 생태 숲이 아주 그냥 딱 좋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영양수비가 여름 힐링 명소로 각광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빛 공해가 적은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밤의 풍경을 빼놓으면 영 섭섭합니다. 천체과층을 위한 천문대가 자리하고 있어서 별 볼 일이 참 많고요. 대표적인 반딧불이 서식지이기 때문에 여름밤이 되면 대자연의 진 풍경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영양수비의 여름은 끌릴 수밖에 없겠죠? 낮에는 힐링을, 밤에는 낭만을. 경북 영양수비에서 여름더위 날려버리세요. 훌훌. 때로는 짜릿하게 즐기고 때로는 조용하게 쉬어갈 수 있는 여름 피서지 육지 속의 섬 영양수비에서라면 뜨거운 열기도 잠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놓치기 아쉬운 여름 힐링 명소 경북 영양수비였습니다. 네, 생태 관광 지역으로도 지정된 경북 영양군 수비면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또 밤에는 별과 반딧불이 빛나는 낭만까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갈수록 관광객들도 늘고 있어서 올여름 많은 분들이 또 경북 영양을 찾아와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심을 떠나 만나는 자연 속 힐링 명소 경북 영양 잘 만나봤습니다. 가족 여행지로도 꼭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이 담양을 다녀왔는데요. 담양을 하면 대나무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대나무로 부채를 만드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종이와 대나무가 만나 맑고 시원한 자연바람을 일으키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점점 뭔가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게 뭔가 딱 여기인 것 같아요. 담양 성자자. 느낌 왔어. 뭔가 추워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무형문화재 김대석 선생, 일명 바람을 만드는 신의 손. 아니, 저쪽부터 아주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서 제가 지금 그 바람 따라왔는데 네. 여기가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좀 맞나요? 맞습니다. 잘 찾아온 거죠?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예, 그럴게요. 네. 들어오십시오. 평범해 보이던 집의 반전, 집안에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제가 여태 살면서 봤던 부채들 상상
그 이상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시된 부채는 제가 평생 만든 일부의 작품을 전시해놓고 애국 부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전시된 부채들이 다 직접 제작을 하신 작품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부채 제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현대문물의 범람에도 우리의 문화유산인 부채를 지켜온 장인, 그 사명감이 느껴지는 공간인 이 전시장은 부채를 공부하는 학습의 장으로 개방돼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채만 해도 애초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말고도 펴져 있는 부채도 있고 종류가 좀 나뉘어져 있지 않나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부채의 종류. 이건 합죽선이라고 그럽니다. 매듭이 이렇게 여러 개 대나무 매듭이 있고 겁질과 겁질을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합한다고. 그 다음에 단선이라고 개이지 않는 부채. 아, 맞아요. 많이 봤었던 부채. 예, 이겁니다. 이건 일반인이 쓰는 서민용 부채입니다. 그런데 서민용 부채지만 기능성 부채입니다. 자, 줄타기 할 때 쓰는 부채, 줄타기용. 그 다음 무속인들이 굳을 때 쓰는 부채. 네. 그 다음 무용수들이 부채춤을 출 때 사용하는 부채. 그럼 저거는 합죽선, 단선, 이거는 무슨 선인가요? 이건 접선이라고 그럽니다. 아, 접선. 접선은 펼쳤다 접었다 하는 부채로 쥘부채라고도 부릅니다. 서민들이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자 공연용 소품이기도 했죠. 야, 아주 경쾌하구나. 근래 들어서는 조명 가시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는데 이 부채는 원래 다른 용도였다네요. 이거 가지고 직접 들고 부채질을 하기에는 뭐 부채질을 하는 건지 뭐 이거 고생을 사서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건 사극 보면은 왕이 산책 나갈 때 왕비나 왕이 산책 나갈 때 옆에서 다 이러고 써주잖아요. 아, 그 용도. 이건 부채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근대자, 박기원자, 대리운선. 이 고귀한 부채를 앞에 두니 먼 기억 속 장면이 자연스레 재현이 됩니다. 대륜선이 손안에 꽉 감기는 게 저희 전생은 필시 궁궐 안쪽에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부채는 더위를 쫓는 용도뿐 아니라 자잘못을 다그치는 압박용, 피치 못할 상황엔 가리개용, 아궁이 불씨를 되살리는 살림용으로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는데 특히 나라마다 특징을 비교해보는 것도 공부가 되겠더라고요. 요거 4개국 부채, 우리나라까지 4개국 부채인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주기라고 해갖고 보지 못할 것은 지나가도 부채질을 하도록 가르고 갑니다. 그래서 안 보여. 보세요. 그쵸. 그러네요. 앞이 아예 안 보이네요. 일본이나 중국 부채는 다 보입니다. 다 보고 간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게. 부채 안에도 문화가 있네요. 예, 그러죠. 봐요. 다 보이죠? 그러네요. 안 보는 척? 다 보이지요. 이런 특징. 예. 대나무가 자라는 자연환경이 달라서 부채살의 질감과 색도 다르다는데 저렇게 매듭이 보이는 부채살은 일본 부채, 화려한 색감의 베트남 부채, 캉캉 춤출 때 드는 유럽 부채, 일본과 중국 부채에 비해 부채살에 각이 잡힌 우리 부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창고예요? 네, 창고입니다. 대나무 살 때가 그 밖에 재료들이 저장돼 있는 창고입니다. 근데 저는 직접 부채를 만드시는 장인이시기에 이 대나무가 진짜 통째로 다 있고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줄 알았는데 이미 다 깎여 있네요. 깎인 거 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매년 12월 날 되면은 대나무를 청주 그 상에서 다 사옵니다. 원 대나무를. 그래서 톱으로 썰어 가지고 쪼개고 뜨고 그 다음 삶습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면 대나무를 베어와 쪼개고 얇게 뜨는 과정을 거쳐 삶아 말리는 작업은 눈 오는 겨울 내 진행해 1년치 양을 저장해두고 여름을 앞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채를 만들게 된다고 하네요. 원래 우리 마을은 부채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 80%가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의 생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채 만드는 집들은 5방 있는데 5집을 거쳐야 부채 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1방은 대나무를 썰고 쪼개고 깎고 그걸 초지를 깎는다. 그래서 이제 초지방이라고 이제 합니다. 2방은 부채의 몸통을 만드는 곳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압을 내리고 목살도 뜨고 머리도 죽이고
3방, 사북방에서는 구멍을 뚫고 이걸 모닥으로를 고정시키고 그런 방입니다. 4방, 종이 있는 데로 가면은 종이는 재단을 접고 그림 그리고, 그 다음 5방은 대배방이라고 마지막 작업입니다. 부채를 바르는 것. 그래서 부채가 5방에 걸쳐서 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부채를 만드는 5방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 방 대배방. 뱃살에다 종이를 풀로 붙여가면은 부채가 한 자리가 완성됩니다. 그걸 저하고 같이 해보게요. 맵쌀을 빻아 끓여 만든 풀은 접착력이 아주 좋다는데요. 풀을 얇게 깔고 부채살 전체를 펴서 두들겨가며 골고루 묻혀냅니다. 그리고 미리 접어둔 종이에 한 살 한 살 얹어 접으면 부채 제작 용어 뒷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삐져나온 종이와 대나무를 잘라내면 끝! 오, 제가 잘랐는데 어떻게 잘 잘랐나요? 아주 잘 잘랐어요. 오, 짜자자자잔. 제가 만든 부채입니다. 직접 살 하나하나 풀칠을 했어요. 완성! 오, 시원해. 아니, 근데 선생님, 부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박지선의 부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채에 생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 위에다가 좀 그림을 좀 그려도 될까요? 화환방에서는 그림 그리러 가게요. 아, 그림 그리는 장소는 또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아, 그쵸. 아우, 부채는 예쁘지만 제가 여기 또 생기를 불어 넣어줬죠. 가시죠, 가시죠. 이렇게. 오, 대박. 네, 여기가 누구신지요? 화환방 그림을 그리신 동양화가 화가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사진도- 아주 그림에 집중하시는 것 좀 네, 보세요. 선생님이시라고. 옷차림새도 심상치가 않고 정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너무 과찬이신데 저는 원래 서당 훈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이제 그림 글씨는 어려서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그리고 있죠. 동양 화가 겸 훈장님을 하고 계시다고요. 저 오늘 그림 못 그리면 회초리 맞나요? 요즘은 민주화되어서 회초리 안 들어요. 훈장님의 섬세한 분놀림은 장인의 부채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서로에게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는 장인과 훈장님. 단아한 멋이 풍기는 부채는 생명력 있는 화초와 필치를 만나 하나의 예술작품이 됩니다. 정말 멋있죠? 내 부채엔 내가 생명을 불어넣겠다 우겨서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물론 보고 그리는 거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름 비슷한 거 같죠? 나름 비슷한 거 같죠? 붉은 꽃잎이 피어오를 때마다 자신감은 솟아오르고 기세를 몰아 서예까지 도전해봅니다. 네, 이건 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 독창적인 필체 같지 않나요? 박지선채 탄생! 괜찮네. 괜찮어. 처음으로 받은 칭찬이에요. 갑자기 좀 눈물이 핑 도네요 아주. 개성 있어.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아주 귀한 칭찬 한마디에 박지선채 이어갑니다. 시원하다 못해 추울 것 같은 서채에 바람 붕 되시겠습니다. 짜자자자자. 너무 예쁘죠? 청프. 여러분 시원하세요. 부채를 그렇게 붙이나? 이렇게 고개만 흔들어봐요. 이상 종이와 대나무가 만나 맑은 바람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담양부채 장인의 일일 수제자 박지선이었습니다. 네, 부채 장인과 훈장님의 만남으로 만들어낸 대나무 부채.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무더위로 지쳐서 이 에어컨 바람과 또 선풍기 바람에 의존하고 있는 요즘, 특히나 이 시원함과 멋스러움까지 자아내는 대나무 부채로 올여름 더위 날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이 디톡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디톡스는 신체 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한다는 의미인데 우리 몸 속에 이 독소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쌓이는 이 독소를 어떻게 하면 배출할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내 지금 부은 얼굴, 부은 팔뚝을 살려줄 수 있는 원장님이 잠시만 여기 계시다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 그 전에 이 부은 몸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저분이 내 몸에 독소를 빼주신 원장님? 원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독소란 게 어떤 건가요? 네, 요즘 현대인들은 뭐 이렇게 불규칙한 식생활이나 과로나 스트레스 또 이 안 좋은 음식 섭취를 많이 하다 보면 체내에 이런 대사산물이나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그게 독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제 몸에도 과연 독소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독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었을 증상인데 특별히 이유 없이도 늘 몸이 무겁고 피로하고요. 또 목 어깨가 결리는 증상, 손발이 저리고 잘 당기는 증상, 그리고 먹지 않아도 자꾸 붓는 것 같다. 또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그리고 별로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헛배가 부르다, 공복에 속이 쓰리고 메스꺼리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우리 구취가 심해지거나 방귀 냄새가 독해지는 것 같다. 또 설사나 변비 형태로 대변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등등도 다. 일단 또 최근에 뭐 이렇게 트러블이라든지 아토피나 건성과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피부 염증성 질환들도 사실은 독소가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평소엔 몰랐지만 우리 몸엔 독소를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독소를 그냥 방치해두면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쌓인 독소를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은 결국에는 호흡이나 땀, 소변, 대변의 경로로 빠지게 되는데 다 물이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또 충분히 마셔야 우리 몸의 노폐물이 잘 희석되고 배출될 수가 있는데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한 2.5리터 정도를 기왕이면 따뜻하거나 체온에 가까운 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효소나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효소가 풍부한 우리 된장이라던가 청국장, 또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라든지 김치 같은 거를 충분히 먹어주면 소화 효소도 충분해지고 그 다음에 장에 유익한 유산균이 보충이 되면서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또 장내 독소가 몸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집에서 또 간단하게는 또 우리가 이렇게 림프절 부위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걸 풀어주는 경락 마사지라던가 어떤 스트레칭과 같은 동작 등을 통해서 이런 우리 체관 부위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나 나올 법한 황금 마스크가 가득한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얼굴 작아지고 싶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요즘 얼굴이 좀 커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근데 딱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막 황금색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는데 이게 대체 뭐예요? 예, 관리 전과 후를 비교하는 황금 마스크입니다. 아, 관리 전과 후요? 예. 우리 얼굴의 부종이 나중에 굳어져갖고 살로 변환되듯이 그걸 조금만 잘 만져주면은 얼굴이 쑥 빠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얼굴이 작아지는 걸 보실 텐데요. 한번 기대해 주세요. 원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머리 뒤쪽, 목 뒤쪽을 풀어주는데요. 너무 심하게 누르지 말고 살살 어루만지듯이 쓸어내려주면 순환이 잘 돼 독소가 잘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목을 잘 풀게 되면은 이 상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하는 애과가 있잖아요. 여기에. 네. 여기가 뚫리면서 얼굴이 자동으로 환해집니다. 예. 그래서 목 운동 하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볼에서 시작해 목 쪽으로 쭉 끌고 내려가 쇄골 앞쪽으로 쓸어주듯 밀어내리면 얼굴에 있는 독소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독소가 빠지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피부 톤이 맑아집니다. 그 잡티들도 훨씬 덜 생기고, 그리고 또 여드름도 잘 안 올라오고,
그리고 피부 케라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피부 각질이 떨어져 나오는 게 정상화돼 갖고 피부가 대사가 잘 이루어지면서 잘 안 붓고 또 그러고 통통해집니다. 독소가 빠지며 헬스케진 얼굴에 볼륨을 넣어줘야겠죠. 코 옆쪽과 광대 부분을 살살 돌려주면 꺼져있던 팔자주름이 채워지는데요. 콧바닥이 살아납니다. 이 부분을 잘 잡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위로만 끌어올립니다. 아래 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동자 끝에, 눈꼬리 끝에 잡아주면 광대뼈 밑에 잡아주면은 광대뼈가 부드러워집니다. 장시간 독소와 싸운 내 얼굴, 과연 그 고대하던 라인이 살아났을까요? 선생님, 거울 보여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졌어요. 그렇죠. 자, 비교 들어갑니다. 독소 하나 빠졌을 뿐인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죠?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독소를 빼는 관리, 집에서도 쉽게 해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독소만 빠지더라도 부종이 빠지고 잃어버렸던 제 얼굴 선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 보니까 와, 이 독소 빠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딱 느낍니다. 평소 자주 마시는 커피나 차 같은 음료 중에서도 독소 배출에 아주 효과적인 게 있다는데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때 제가 커피를 또 한 잔 마셔줘야 되거든요.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뻐지시고 하셨는데 커피 말고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아니 잠시만요. 아니 이건 녹즙 아니에요? 사실 녹즙은 쓴맛이 크고 단맛이 적어 즐겨 먹기엔 맛이 조금...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정말 맛있는 주스. 대체 이게 뭔가요? 아니 마셔보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대체 이 주스 뭐예요? 이게 바로 몸속의 독소를 쫙 배출시켜주는 해독 주스라는 겁니다. 밀가루나 요즘 현대사회에서 좋지 않은 정크푸드, 화학 재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되게 소화기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소화기관을 천연재료를 통해서 흡수율을 높인 주스로 쉬게 하면서 이제 건강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주스입니다. 해독 주스는 물과 설탕, 화학재료가 일체 들어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시기만 해도 내 몸을 정화시켜줄 것 같죠? 사장님,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채소 과일들이 다 깔려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들인가요? 그 붓기제로 주스라고 저희 주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인데요. 그 주스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이제 부종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는 주스입니다. 녹색을 띠는 청포도, 케일, 아스파라거스, 샐러리, 배를 찻집기에 넣고 짜주는데요. 부종 완화와 피부 진정에 좋은 붓기제로 주스입니다. 철벽 주스라는 주스인데 혈관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면역력을 조금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 야채와 채소들을 이제 조합해서 만든 주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트러스 성분이 가득한 당근, 비트, 레몬, 자몽, 토마토를 찻집기에 넣고 짜주는데요. 보기만 해도 싱그러움이 올라오는 주스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채소로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해독 주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진짜 달콤하고요. 달달해서 어린 아이들도 먹기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물, 설탕, 화학재료가 일체 첨가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맛이라 그런지 진짜 확실히 마셨을 때 뒷맛이 깔끔해요. 해독 주스는 아침 공복에 밥 대신 먹거나 커피나 탄산 음료 대신 마셔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하루 한 잔은 해독 주스로 바꿔보셔도 좋겠죠?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어떤 간식을 먹일까 고민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여름철 간식, 수제빙과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맛있는 요리를 위해 저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대전을 가로지르는 갑천을 따라 찾아간 곳은 한 얼음 공장인데요. 신기한 게 문 하나를 통과했을 뿐인데 밖은 여름이고 이 안은 겨울입니다. 차가운 얼음으로 뜨거운 여름을 식혀라.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긴 수제 빙가.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얼음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야, 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한기가 와, 얼음 한번 보세요. 겨울왕국입니다. 자, 앞에 일하시는 분도 두꺼운 점퍼를 입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 이리 와보세요. 오, 추워. 여기 왜 이렇게 추워요? 여기는 한겨울이죠. 아, 예. 지금 어떤 공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얼음을 생산해서 저장하는 공장이에요. 아, 여기가 이제 저장하는 곳인 거예요? 예. 여기 온도는 몇 도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온도는 한 영하 8도 정도. 아, 한겨울이네요. 예, 그럼요. 바깥 날씨와는 별도로 얼음 저장고는 항상 영하 5도 이하를 유지합니다. 135kg에 달하는 대형 얼음이 하루 20톤씩 팔려나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여름이 1년 중에 제일 바쁜 시기겠어요? 예, 여름이 가장 바쁘고요. 지금 생산량이 한 70-80%는 여름에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봄, 가을, 겨울에도 얼음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예, 봄, 가을, 겨울에도 얼음을 다 생산하고요. 봄, 가을철에는 여름을 대비해서 저장을 해놓고요. 겨울에 생산하는 얼음은 이제 축제 같은 조각 얼음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얼음에 쇠 갈고리를 걸어서 나르곤 했는데 요즘은 지게차로 한 번에 실어 나릅니다. 이 얼음 덕분에 고기나 해산물이 상하지 않고 신선하게 운반되는 거죠. 이 더운 여름을 또 잘 보낼 수 있게 얼음을 만든다는 그 보람도 있으시겠어요? 예, 저희는 추운 데서 일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보람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얼음을 통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얼음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빙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여름 과일을 이용해 모양도 그레이트, 맛은 슈퍼 그레이트한 빙과를 보여줄 박세나 요리 연구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고 그리고 또 어우, 순간 몸이 얼어버렸네요. 그만큼 먹음직스러운 이렇게 빙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시중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운데요. 매일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한두 개 정도는 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면 단맛이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덜 달고 더 건강한 수제 빙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의 이 더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제 빙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과일 아이스바부터 만들어 볼까요? 키위, 복숭아, 딸기 같은 과일을 잘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아이스크림 틀에 자른 과일을 입맛에 따라 넣는데요. 플레인 요거트에 꿀, 시럽, 레몬즙을 넣고 잘 섞은 뒤 아이스크림 틀에 부어 4시간 이상 얼리면 됩니다. 설탕을 줄인 대신에 천연 감미료인 꿀, 그다음에 메이플 시럽, 아가베 시럽 또는 쌀로 만든 조청, 그다음에 과일의 당분만으로도 충분히 단맛을 즐길 수 있고. 이번엔 빙수 가게에서 봄직한 비주얼 녹차 큐브 팥 경단 라떼입니다. 먼저 녹차 가루를 물에 풀어서 얼린 다음 고명으로 넣을 경단을 만드는데요. 찹쌀가루와 맵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익반죽하는 거죠. 팥 앙금은 한입 크기로 동그란 모양을 만듭니다. 익반죽한 떡에 팥 앙금을 넣고 잘 빚어서 끓는 물에 익힙니다. 잘 익은 경단은 팥 앙금이 보이게 반으로 자릅니다. 녹차 큐브와 함께 접시에 담고 시원한 우유를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여름하면 역시 수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번엔 시원한 수박 빙수입니다. 씨를 뺀 수박 조각에 레몬즙과 꿀을 넣고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잘 갈린 수박을 얼음틀에 넣고 4시간 이상 얼려 얼음을 만드는 거죠. 이 수박 얼음을 빙수기에 넣으면 부드러운 얼음이 됩니다. 빙수에 곁들인 젤리도 만들어 볼까요? 오렌지 주스에 꿀과 레몬즙, 젤라틴을 넣고 뜨거운 물에 중탕합니다. 젤라틴을 완전히 녹인 뒤 굳히면 말랑말랑 젤리가 되는데 한입 크기로 잘라 빙수 위에 올리면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빙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무더위를 날려줄 수제 빙과가 총출동했습니다.
드디어 수제 빙가가 완성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네요. 네.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또 제철에 나는 과일들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쉬운 수제 빙과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와 제철 과일이 만나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아이스바가 되죠.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녹차 얼음과 쫄깃한 박형단이 어울려 부드러운 라떼로 재탄생했는데요. 단맛을 덜어내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을 얼려 빙수로 만들면 맛도 모양도 참 좋은데요. 수박 빙수 하나로 여름 디저트가 특별해진답니다. 그냥 먹기 심심했던 과일들 한입 크기로 잘라 파츠로 만들면 참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또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이 시원한 빙가들 마셔보겠습니다. 빙가류는 여름날 빼놓을 수 없는 주전부리인데요. 자주 먹으면 살도 찌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수제 빙가를 만들어 먹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요. 이런 아이스크림이라면 아이들이 먹을 때 그만 먹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먹어, 이것도 먹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름 과일은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화채로 빙수로 만들어 먹으면 맛도 즐거움도 2배가 됩니다. 주스까지 먹고 나니 더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 수제 빙가를 통해서 더위도 날려버리시고 또 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얼음이 있어 올 여름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철 과일 듬뿍 넣은 수제 빙가로 단맛은 줄이고 건강 기술을 올려보면 어떨까요? 여름날의 특별한 추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제철 과일로 만든 수제 빙가 소개해드렸는데요. 과일 아이스바나 또 수제 빙가 같은 경우는 또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무더운 만큼 수분 섭취와 비타민 보충이 또 더 필요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제 빙가 또 더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시대 마지막 소식 이어드리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 감성을 담아내는 20대 청춘들을 만나봤습니다. 카메라 앵글에 담긴 원주의 모습은 또 어떤 풍경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들의 시선을 따라 들어가 보시죠. 소소한 풍경에 각자 자신들만의 감성과 의미를 담아 한 컷 한 컷 소중히 찍는 오늘의 주인공들. 자, 두 분도 이렇게 열심히 찍으시는데 지금 두 분 뭐 찍고 계신 거예요? 여기 나무에 있는 과일을 찍고 있었어요. 이 같은 걸 찍더라도 이 찍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우리 먼저 제 왼쪽에 계신 여성분께서는 어떤 걸 생각하면서 이 지금 나무 열매를 찍으셨나요? 저는 이 햇빛이 일로 비춰지니까 네. 이 나뭇잎 사이에 빛이 갈라지는 거를 같이 찍고 싶었거든요. 소박하지만 따스한 매력이 느껴지네요. 이처럼 20대 청춘들이 모여 이들만의 감성과 생각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원주시 사진동호회 시선. 3년 전부터 함께 사진을 공부하고 활동하며 그 즐거움과 가치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주 시내권, 원주 지역을 또 알리고 원주 지역의 이쁜 명소들을 또 찾아가는 것을 좋아해서 찾아가서 찍고 또 알리고 또 개인 블로거나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까지가 저희 동아리에 주된 내용이거든요. 이 원주의 사진을 주로 찍어서 지역을 또 홍보하시는 네. 야, 엄청나게 공익적인 동아리군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소중함을 앵글에 담아내고 있는 시선. 그런데 오늘 지영국 리포터 20대 청춘들의 시선 따라가기 참 힘이 듭니다. 아니, 뭐를 찍으시는 거예요? 담는 거 뭘 찍고 계신 거예요? 원주 시내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쪽은 또 원주의 아늑한 모습이 있어서 이걸 또 사진기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밀조밀 모인 집집마다의 모습에서 우리 이웃들의 오랜 삶과 정다운 시간들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찍진 않아요. 그 순간에 내 느낌대로 셔터가 가는 대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나중에 사진을 보면 그때 제 느낌이 또 살아나거든요. 그런 재미가 있는 게 또 사진인 것 같습니다. 20대만의 자유로운 시각과 감성으로 작고 숨겨진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
그 가치를 소중하게 담아내고 있는 원주시 사진동호회 시선. 게다가 시선은 지역에 대한 애틋한 메시지도 함께 담아내 사진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된 이들만의 작품들로 첫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다양한 주제들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뷰파인더에 담아냈는데요. 20대의 공감과 위로 그리고 공유라는 세 가지 컨셉으로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해요. 오늘 전시회를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잘 제대로 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조용히 사진을 보고 느끼고 글귀를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시면 훨씬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려준 팁대로 사진 감상에 들어간 지영국 리포터. 심오한 눈빛만이 그의 느낌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근데 이게 제가 전시회 작품을 감상하다가 조금 다른 전시회와는 살짝 다른 점이 작품에 작품명 같은 것도 없고 뭐 어떤 해설 같은 게 전혀 없이 사진에 대한 느낌과 생각들을 관객과 최대한 자유롭게 나누기 위한 이들의 해답이 바로 이름 없는 사진전이었으니. 미리 작품 해설을 써놓으면 궁금하기도 전에 알려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먼저 보시고 이게 뭘 찍은 걸까? 이런 걸 찍은 걸까? 저런 걸 찍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조금 이 보시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네, 맞아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느낌의 전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저렇게 뭐 여러 가지 글귀를 적어놓은 저런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사진에 대한 소개는 없지만 소소한 일상의 글귀들로 전시회의 재미와 깊이를 더했는데요. 자유롭되 더 많은 대화와 공감을 나누겠다는 이들만의 고민들이 느껴지네요. 네, 요즘 어린 친구, 학교 다니는 친구들, 또 대학생들도 그렇고 진로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투명한 그 미래를 바라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어두운 거를 이제 교실과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표현을 해봤어요. 이곳에선 자신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잠시 멈춰 생각하게 하고요. 또 자신을 직접 바라보며 가장 진실된 나와 이야기 나누기도 합니다. 20대 청춘들의 새롭고 신선한 전시에 관객들은 즐겁기만 한데요. 사진 속 또 다른 주인공이 돼 특별한 사진 여행을 즐기는 중입니다. 잠깐 이쪽으로. 잠깐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셨나? 여기 와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것 같던데 전시회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톡톡 튀게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설레요. 근데 이렇게 포토존이 많아서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찍히는 게 더 좋아. 인상이 깊었던 뭐 섹션이나 작품 같은 게 혹시 있었나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이 한 관객에겐 어떤 메시지에 영감을 주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게 되게 꽂혀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들을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진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왜요? 방금 만들어낸 것 같죠? 왜 찔리시는 거예요?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조금 찔리는. 20대 청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들. 이처럼 객관적인 사물이나 사실을 담은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소중히 전하고 또 간직해주는 마법의 상자와도 같은 것이 바로 사진이 아닌가 싶네요. 그때 그 감정 맞으신 거예요? 그 작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찍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모델로도 이렇게 나와주시나 봐요. 예, 저희가 이제 동호회다 보니까 각자가 또 모델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 사진을 찍다 보면 물건만 찍을 순 없잖아요. 인물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럴 때는 동호회 회원들이 모델이 돼서 본인의 사진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새 이제 셀카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셀카가 좀 예쁘게 잘생기게 잘 나오는 법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저도 궁금했어요. 노하우 좀 알려줘봐요. 본인이 잘생겨야겠죠? 아무튼 요거는 우리 준범 씨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저희 MBC의 전체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다는 점. 좋은 사진이란 카메라가 아닌
오로지 찍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원래 혼자서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데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취미가 여행이랑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취미가 된 것 같아요. 사진, 그 가치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펼쳐내는 청춘들. 사진으로서 진정한 행복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진들이 다 일상에서 그냥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면 그 일상이 지루하게 그냥 느껴졌던 것도 사진이 예쁘면 뭔가 그 순간 특별하게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을 지루하게 느끼는 거는 내가 또 새롭게 즐겁게 만들어가면 또 즐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지나치기 쉬운 일상과 풍경들이 있는데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낼 수 있다면 참 의미 있고 기쁜 일이겠죠. 일상에서 찾아낸 일상 그 이상의 것. 그래서일까요? 눈길을 줄수록 다가오는 이들의 사진 속 세상이 사랑스럽기만 하네요. 추억의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3년째 함께 사진 공부를 하고 있는 원주시 사진동호회 시선의 사진작가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메시지들을 담아 또 첫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이 또 그들의 시선을 통해 더욱 특별해지는 순간, 앞으로도 그 찰나의 행복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열대야 속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계시다면요, 이 상추와 바나나, 키위와 체리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시면서 편안한 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